우리 대한민국의 동맹이자 우리에게 실존적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패권국을 이끄는 리더가 당연히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미국의 대통령을 생각만큼 잘 알고 있는 걸까요? 막연하게 슈퍼파워의 슈퍼맨 정도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 반대로 오늘날 최근의 미국 대통령들은 거의 이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어쩌면 더 세게 얘기하면 실패가 예정돼 보이는 그런 과제 속에서 허우적거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00년대의 대통령들, 즉 부시,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오늘날 바이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슈퍼맨 미국 대통령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각각의 인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세 가지로,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물결 속에 있는가, 그 대통령이 진보이든 그 대통령이 보수이든 함께 그 자장 안에서 움직이는 그 시대의 흐름, 그리고 그 모든 대통령이 구조적 혹은 제도적 가지고 있는 제약들, 그리고 각각의 인물 유형들, 이 세 가지 안경을 동시에 써야 시대의 흐름도 보이고 각각이 처한 제약도 보이고 그 제약 속에서의 다양한 색조, 약간씩 달라지는 색조를 한꺼번에 넓고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흐름 중에서 중요한 건 시대의 제약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제약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키워드만 고르자면 저는 9.11 테러를 고르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시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흔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다양한 구분법들 중에서 특히 9.11 전과 9.11 후로 구분하는 이 접근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9.11 이전에는 본토가 침략될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잘 하지 못하죠. 소말리아에 혹은 이라크에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CNN의 그 내용이 나오지, 미국의 본토에 침략되거나 테러리스트 이런 건 잘 상상을 못했죠. 물론 과거 역사 속에는 있었지만 백악관이 침탈당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오래전 역사죠. 그런 점에서 자신의 본토라는 거는 거의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인들의 정신세계에 9.11 테러라는 건, 그거는 수십 년이 가는 충격이죠. 근데 이게 우리는 사실 잊었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성공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걸프전 기억나시나요? 이 걸프전 하나의 이 전쟁으로 미국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패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상처로 남거든요. 그 이외 모든 외교 정책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근데 걸프전으로 이 상처가 다 사라집니다. 왜? 쉽게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래, 우리는 이제 베트남전 잊어도 돼. 이제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제국이라고 불러도 돼. 우리의 하이퍼 파워 앞에서 어떠한 분쟁도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걸프전은 미국인들에게 다시 자존감을 준 전쟁입니다. 근데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9.11 테러 주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걸프전을 보면서 원래 미국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적대감이 더 강화됐어요.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보다 본격적인 군사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미국은 일방주의적 패권을 더 거침없이 행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이 테러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고 찰머스 존슨이란 버클리대 교수님은 이거를 블로우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CIA에 많이 자문하셨던 이 고 찰머스 교수님께서는 이게 CIA 작전 용어를 활용하신 겁니다. 작전 용어로 의도하지 않은 CIA 작전의 부작용을 블로우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9.11이라는 비극적 사건은 미국 과거의 어떤 역사의 블로우백으로서 여러 가지 명암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를 직접 당하는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그러한 긴 호흡의 성찰이라기보다는 트라우마로, 그리고 직접적인 분노의 표출로 안타깝게 나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게, 저만 하더라도 그때 유학 시절에 그 쌍둥이 빌딩 근처에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가 이상하게 존재하더라고요. 그 근처에서 9.11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비행기 끝에 어떨 땐 그 빌딩이 보여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9.11은 미국이란 나라의 그 이후의 미국의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당연히 듣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테러와의 전쟁에서 그 테러라는 게 어떤 인물이죠? 인물이 아니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랑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프레임을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후세인과의 전쟁은 후세인이 없어지면 되잖아요. 정권 교체되면 되잖아요. 근데 테러와의 전쟁하는 순간 우리 인류에서 테러는 어디선가는 발생하죠. 그러니까 영구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테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이 안보의 논리 앞에 종속되고 산업조차도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 대통령의 시대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저는 9.11의 진보 대통령이, 9.11의 보수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대통령이 직면한 제약, 구조적 제약입니다. 아주 과거보다 더 험난해진 제약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의 국가이기도 하고 전 세계를 자기 품속에 품고 있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과거 파리드 자카리가 비유했나요? CNN의 이 정치평론가. 북유럽과 중동이 한 국가 내에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대구에 살든 뭐 정치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덴마크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정도의 다른 느낌으로 다른 지역에 이동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냥 제가 살았던 미국 뉴욕만 하더라도 뉴욕은 단일한 뉴욕이 아니에요. 제가 맨하탄에서 딸을 키울 때는 그 학교는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우리도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갑자기 아마 왕따 당할걸요? 맨하탄의 그 학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입니다. 부모들이. 근데 9.11 테러로 맨하탄에 너무나 제가 살던 곳이 힘들어져서 퀸스 지역으로 이사를 갔더니 아침마다 이사를 갔는데 당연히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도 옛날 과거 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뉴욕의 맨하탄과 그 위에 뉴욕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뉴욕 내에서 확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동부 뉴욕과 뉴올리안즈라든지 이런 데를 비교하면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아젠다에 대한 관점들이 다르죠. 전반적인 경향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경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면 문명의 충돌이란 비유적 표현까지 할 정도로, 그러면 거의 통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죠. 낙태 같은 이슈들 거의 문명의 충돌입니다. 거의.
안정적인 통치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다수 연합이 힘듭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집토끼 서로 차지하는 게임이잖아요. 중도는 좁아들고. 그러면 매 선거마다 아슬아슬한 의석수를 겨우겨우 유지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슬아슬한 의석수, 다음 선거에서 한 석 차이로 질지도 모르는데 대담한 아젠다가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힘들어요. 과거 좋았던 시절은 지난 겁니다.